저희 농장주님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봄 이고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금 투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금이란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금은 실제로 오랫동안 실물 화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에 대한 투자를 화폐형 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화폐형 투자의 대상은 금뿐만 아니라 원화현금, 달러현금 이러한 화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폐형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현금 흐름이나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금에 투자하면서 콜 옵션 매도라는 파생형 투자를 병행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금 관련된 화폐형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에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문명에서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금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 단일 원자로 이루어진 금속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금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쭉 잡아 느리거나 아니면 두들겨서 펴서 얇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석기 시대부터 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장식품,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기, 전자공학, 의학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은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화폐 역할을 해왔고요. 부를 축적하는 자산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현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정말 최악의 위기에서도 금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의 목적, 우리가 금을 보유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세계 대공황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 또는 현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금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 많은 아프간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생활비만큼은 금으로 보유하고 있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배당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자산은 대부분이 원화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자산 그리고 금자산도 우리가 함께 늘려가면 리스크에 대비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을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금을 그러면 어떻게 사야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3가지 방법으로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 그리고 두 번째는 금 현물 계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금 암호화폐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이제까지 금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금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실물금을 모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모으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금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실물금이 없고 통장에만 찍힌 그 금을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최악의 시기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물금을 사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세공비와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기에 대비하는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실물금을 어느 정도는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금은방에서 실물금을 사는데요. 금 시세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은방에 전화를 해보면 금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서 가장 싼 곳에 가서 금을 사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실물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의 목적, 본연의 목적에 잘 부합을 하죠.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제가 아무래도 금은방에 직접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실물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물금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와 함께 같이 해볼 만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KRX 금거래소의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금현물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는 금현물을 사서 그만큼 적립해주는 계좌이고요. 증권사 HTS를 통해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 현물 시세가 바로 반영돼서 내가 이 계좌를 통해서 금을 사면 그만큼의 금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편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갈 필요도 없이 증권사 HTS나 앱을 통해서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물 계좌와 비슷한 계좌가 은행에서 개설하는 금통장, 골드뱅킹이 있는데요. 두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개설하는 금통장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은 뭘까요? 먼저 위기에 대비한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실물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계좌를 통해서 사둔 금을 인출하겠어 라고 한다면 실물금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10%와 세공비 수수료 등을 내야 합니다. 실물금이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위기에 대비한 효과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번째 방법을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파생형 투자, 금 옵션 매도에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금 현물 계좌의 단위가 원화이기 때문에 국제 금 시세는 달러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약간의 환율 미스매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실물금을 사면서 단위가 달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물금을 사고 보유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는 세 번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 암호화폐를 사서 모으는 거예요. 저는 팍스쥐라는 금 암호화폐를 모으고 있는데요. 팍스쥐는 팍소스사가 2019년에 출시한 금 기반의 암호자산입니다. 이 팍스쥐의 가격은 실제 금 시세와 연동되어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 금을 보관하고 금의 양만큼만 토큰을 발행해서 그 가치를 금의 가치와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팍스쥐는 1트로이언스의 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팍스쥐의 토큰에는 그 금괴의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블록체인으로 그걸 증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팍스쥐 양만큼의 금괴의 양과 그리고 금괴의 일련 번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한 팍소스 회사는 매월 말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유한 금의 양을 확인을 받고 팍스쥐 토큰과 금의 양이 일치함을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의 금의 일부를 팍스쥐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방법의 장점은 실물금은 아니지만 실물금 보관 증서이고 그리고 단위가 달러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그런 미스매치가 없고요. 그리고 실물금을 번거롭게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발생해서 제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지갑 주소와 암호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금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회사나 이 토큰에 대해서 아직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금 보유량을 이 팍스쥐 하나로만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실물금, 그리고 금 현물 계좌, 암호화폐까지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모두 다 금을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비추천하는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 관련 파생 상품들입니다. 금 펀드, 금 ETF, 금 파생 상품들. 그것들은 우리가 금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금 가격에 베팅을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단순하게 금의 시세 변화에만 베팅하는 투자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겠죠. 오늘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형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물금을 어느 정도 모아갔으면 여러분은 아쉬움을 느낄 거예요. 금 자산을 모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금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형 투자,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부자 거인 농장주 되시길 바랍니다.